시대와 역사 경제편입니다. 세계 경제의 공포의 그림자를 드리운 유럽과 미국의 채무 위기가 금융 위기로 전이될까봐 세계 시장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의회가 허용해주는 만큼만 빚을 질 수 있는데 2011년 5월에 법정 한도액을 넘어서서 14.3조 달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내 총 생산의 90% 이상에 해당합니다. G20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 10년간 10차례에 걸쳐 부채 한도액을 늘려왔는데 이번에도 2조 달러를 증액하면서 미국의 채무 불이행 사태, 즉 디폴트를 겨우 모면했습니다. 빚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 더 많은 빚을 지면서 미국의 빚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자만도 한 해 3천억 달러가 넘어 국민이 낸 소득세의 70에서 80%가 이자를 지불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내는 소득세는 국민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는 데 대부분이 사용됩니다. 미국 정부의 가장 큰 채권자는 해외로는 중국, 국내로는 FRB가 됩니다. FRB는 번역하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로 지구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 중앙은행의 공식 명칭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같은 기관으로 미국 및 세계에서 통용되는 달러의 통화량과 미국 국공채의 금리 및 이에 따른 물가 조절 등의 일을 합니다.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수출입을 통한 무역보다는 세계 화폐의 기준과 근간이 되는 달러의 통화량과 환율, 미국 국채 및 공채의 금리, 주가와 주식 시세 등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경제는 FRB에 의해 조정된다고 할 수 있지요. 또한 세계 경제는 미국 경제를 중심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FRB가 세계 경제를 움직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FRB의 결정 및 주요 일정에 관심을 갖고 주시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이처럼 FRB의 주요성과 파워는 실로 막강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FRB 의장은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FRB의 현 의장은 벤 버냉키이고 전 의장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만들어낸 장본인 크리스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FRB는 미국 정부에 예속된 공기관 성격의 은행이 아니라 개인 사설은행입니다. 미국 달러는 국제금융재벌이 소유한 사설은행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FRB가 미국 정부의 소유가 아니라 개인의 소유라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FRB 의장을 지명하는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지만 공식적인 발표를 하는 대변인에 불과할 뿐 실상 신임 FRB 의장은 FRB 내부 이사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미국 달러 발행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미국 정부는 달러가 필요하면 국민이 납부할 미래의 세금을 담보로 FRB에서 돈을 빌려옵니다. 그러면 FRB는 종이값과 인쇄비만 들여 주폐국에서 달러를 구입해 정부의 이자를 받고 빌려줍니다. 실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천문학적 빚 때문에 FRB의 지배를 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경찰이라 불리우는 초인류 강대국 미국이 사설은행에게 지배당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났으며 이런 일이 생기게 한 실체는 누구인지, 그들의 의도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유럽의 막강한 금융자본 재벌은 미국의 경제권을 사유화하기 위해 금권 조직을 총동원하여 부단한 로비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들의 최고 과제는 경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중앙은행을 사설로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권한에 맞먹는 사설중앙은행의 설립을 위한 시도는 수차례나 있었지만 그때마다 역대 대통령들은 미국 경제와 국권이 달린 화폐 발행처인 중앙은행이 개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극구 막거나 혹은 넘어간 권리를 미국 정부가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메디슨, 앤드류 잭슨, 에브라임 링컨, 존 F 케네디 대통령 등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개입한 대통령들은 암살의 위협에 시달리거나 비극적인 종말을 맞아야 했습니다. 사설은행이 달러 발행권을 갖게 될 위험성에 대해서 일찍이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중요한 적이 둘이 있다. 하나는 내 앞에 남부군이며 다른 하나는 뒤에 도사린 금융기관이다. 둘 중 후자가 더 큰 위협이다. 모든 사람의 재산이 소수 금융가들의 손에 들어가 우리 공화국이 붕괴되기까지 위협은 지속될 것이다. 나는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이 전쟁 때보다 더 초조하다. 그러나 국제금융재벌들은 미국 정치인들의 숱한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열하게 밀어붙였고 1913년에 드디어 연방준비지급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미국 화폐를 발행하는 사설중앙은행인 FRB가 설립된 것입니다.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907년의 대공황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은행이 미국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대중에게 인식시키려는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발생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소규모 은행들은 과다한 대출로 지급준비금의 1%도 안 되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00불이 예금될 경우 99불을 대출해주고 1불만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려 할 경우 상환이 불가능해져서 은행은 도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뉴욕의 최대 신탁회사 중의 하나였던 니커보커 트러스트가 곧 파산될 거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뉴욕 전체를 휩쓸었고 돈을 날릴까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인출을 요구하며 몰려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8천여 개의 기업과 은행들이 도산하고 금융시장은 주가 폭락으로 붕괴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공포의 도가니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때 금융계의 황제로 군림하던 JP 모건이 구세주로 등장했습니다. 모건이 정부를 대신하여 극적으로 개입하며 금융계를 재구성해낸 결과 파국 일보 직전까지 갔던 금융위기가 11월 들어 비로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모건 혼자 힘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로써 금융계에 미치는 모건의 영향력이 얼마나 절대적인가가 만천하에 입증되었습니다. 모건은 계획대로 금융권의 안정화를 위해서 중앙은행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창하며 정치권, 학계, 언론을 매수해 동조하는 여론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미 의회는 국가화폐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존 록펠러의 장인이며 월가 금융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넬슨 올드리치 상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영국, 프랑스, 독일의 중앙은행 등을 대상으로 운영 방식과 소유 지분에 대한 벤치마킹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이미 로스차일드를 중심으로 한 금융 재벌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올드리치는 유럽의 은행을 본딴 사설중앙은행 설립 법안을 미국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영국의 로스차일드 금융 조직의 지시를 받던 미국의 JP 모건이 이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우드로 윌슨 촌장은 금융 독점을 큰 목소리로 반대해 왔습니다. 재벌 금융가들은 윌슨이 사회가 인정하는 금융 독점 반대 운동가인 점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에게 자금을 쏟아부어 뉴저지 주지사로 당선시켜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대가가 있었습니다. 윌슨은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여전히 정의감에 불타는 어조로 월가의 금융 독점을 비난했지만 사적으로는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완전히 금융인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드로 윌슨은 1912년 대통령에 당선되기에 이릅니다. 이와 동시에 금융재벌들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FRB 설립을 위한 올드리치 법안은 사설중앙은행에 대한 거부감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의 직속기관인 것처럼 꾸며져 연방지급준비금 법안으로 명칭이 변경돼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12월 23일 많은 숫자가 불참한 가운데 불과 1시간 만에 이 법안이 날치기로 통과되었습니다. 월가를 의식한 윌슨 대통령은 그 법안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뉴욕과 런던의 금융가는 환호성에 휩싸였습니다. 화폐 발행권을 둘러싸고 미국 정부와 국제금융 재벌들이 100여 년에 걸쳐 벌여왔던 팽팽한 줄다리기에 종지부를 찍는 날이었습니다. 유럽의 사설중앙은행의 모델이 미국에서도 성공적으로 복제되면서 드디어 국제금융 재벌들이 미국의 화폐 발행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의 사건에 대해서 찰스 린드버그 의원은 하원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의회가 저지른 최대의 범죄는 바로 연방준비은행법이다. 이 은행법의 통과는 우리 시대의 가장 악랄한 입법 범죄다. 양당 지도자들이 밀실에서 담합해 국민이 정부로부터 이익을 얻을 기회를 뺏어가간 것이다. 국민은 당장이야 잘 모르겠지만 몇 년이 지난 후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국민은 다시 독립선언을 해야 금권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이 법안에 직접 사인한 우드로 윌슨 대통령도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의 발전과 모든 경제활동은 완전히 소수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우리는 가장 악랄한 통치의 함정에 빠져들었다.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게는 더 이상 자유로운 발언권이 없으며 죄를 다스릴 사법권도 없다. 이제 다수 의견으로 선거하는 정부가 아니라 극소수의 지배권을 가진 자의 강압으로 움직이는 힘없는 정부가 되었다. 이 나라의 많은 상공업계 인사는 하나같이 모종의 대상을 두려워한다. 보이지 않는 이 권력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은밀하며 얼마나 무소불위하고 얼마나 상호 결탁에 잘 되어 있으며 또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한지 사람들은 감히 이 권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못한다. 윌슨 대통령은 임종의 자리에서 그의 일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바로 이 법안에 서명한 것이라며 후세에게 큰 죄를 지었다고 통탄해 했답니다. 이후 케네디 대통령은 FRB의 빚으로 빚을 갚는 모순을 개혁하려고 국가가 직접 달러를 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1963년 6월 4일 재무성에 은퇴한 화폐 발행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22일 암살당하면서 정부가 발행했던 지폐는 곧 회수되어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1920년에서 31년까지 미 하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루이스 맥파든 의원은 FRB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FRB는 국제금융가들이 자신의 입맛대로 세계를 노예화시키는 초국가이다. FRB가 통과되었을 때 세계 금융가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꿰뚫어 보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다. 국제금융가와 산업가들은 합심하여 초국가를 건설하려 했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인류를 노예화하려 했다. 현재 FRB는 대외 정책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것을 조정하고 있는 상태며 그들의 의사 여하에 따라 정부는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FRB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기관이다. 또 1960년대 미 하원 금융통화위원회 의원장을 지낸 라이트 패트먼 의원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미국에는 사실상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한다. 하나는 헌법상 정식으로 만들어진 정부고 또 하나는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으며 누구와도 협조하지 않는 독립적인 정부다. 후자의 정부는 바로 의회가 헌법에 따라 관리해야 할 미국의 화폐를 가지고 마음대로 세력을 휘두르는 FRB다. FRB는 정부가 20%, 민간 재벌 은행들이 80%의 지분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주주로는 로스차일드의 자금 지원을 받아 미국의 은행을 석권하며 FRB 설립에 기여한 모건 가문과 역시 로스차일드의 자금 지원을 받아 미국의 철강 재벌이 된 록펠러 가문이 있습니다. 유럽의 대주주는 물론 유대인 로스차일드 가문인데 그는 영국 은행과 프랑스 은행을 통합한 유럽중앙은행의 소유주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세계적인 규모의 경제 권력을 창출해서 세계 정부를 이루려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프리메이슨들입니다.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세계 최대 재벌이라고 알려진 로스차일드 일가가 프랑스 혁명의 소식과 워트로 전쟁의 결과를 미리 알고 어떻게 주식을 조작하며 돈을 벌었는지 알아보는 것도 흥미있을 것입니다.
이제 FRB가 어떻게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들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13년 설립된 FRB는 1914년부터 19년까지 계속 돈을 찍어내어 통화량을 거의 2배로 만들고 언론을 이용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도록 장려했습니다. 국민들이 대출받은 돈으로 주택과 주식에 투자하면서 경기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1920년 5월 16일 FRB는 대형 은행의 대표들을 모아 빌려준 돈을 당장 거두어들이라는 여신 수축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 수백만의 실업자가 양산됐고 부동산 가격은 2천억 달러나 하락했으며 5,400여 개의 소규모 은행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업과 은행의 파산에 힘입어 금융 재벌들은 이들의 자산을 헐값에 인수하면서 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1921년부터 29년까지 FRB는 또다시 통화 공급량을 62%나 늘렸고 많은 사람들이 마진 론을 받아 주식 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100불이 있으면 1000불의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은행이 나머지 900불을 초저금리로 융자해주면서 빚으로 주식을 사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활기를 띠고 주가는 5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자 금융가들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다 정리한 후 1929년 10월 24일 대부 회사가 주식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는 마진콜을 발동하게 합니다. 그러자 주식을 팔려는 사람들로 주식시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주가는 대폭락했습니다. 이날은 악명 높은 검은 목요일로 불리웁니다. 이때 FRB는 금리를 낮추어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보다는 오히려 무자비하게 통화량을 수축하면서 극심한 디플레를 조장시켜 미국을 장기 침체에 빠지게 했습니다. 1929년부터 33년 사이에 FRB가 통화량을 3분의 1로 줄였다는 사실은 대공황이 결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FRB가 의도적으로 일으켰다는 증거라며 루이스 맥파든 의원은 FRB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FRB의 음모론을 주장하던 맥파든 의원은 2번의 총격 위협을 받다가 1934년 결국 독극물로 암살당합니다. 1929년의 대공황으로 3분의 2의 은행이 파산하고 파산한 은행으로 인해 수많은 예금주들이 예금을 찾을 수 없게 되고 16,000개의 기업이 도산하고 1,6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자살자가 속출하지만 그러나 국제금융가들은 도산한 은행과 기업을 헐값에 인수하고 나중에 비싸게 되팔면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국제금융조직이 경제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목적으로 경제 위기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음모론을 주장하는 서적과 영화들이 방대한 증거 자료들과 함께 제작되어 왔습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음모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나 적어도 2가지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하나는 미국을 비롯한 금융 선진국의 상당수 중앙은행이 금융 엘리트 가문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의 주요 화폐 공급 결정권이 국가가 아닌 극소수 금융 가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인위적이든 우연이었든 경제 위기가 터진 후 위기의 피해는 서민에게 집중됐고 그 사회의 최상위 계급의 부는 더욱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외환 위기 이후 양극화가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2005년 모건 스탠리의 아시안 회장인 스티븐 로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업종에 몸담은 이후 FRB가 지난 6, 7년 동안 이처럼 화폐 이론을 왜곡하려고 연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1990년 말 이른바 신경제붐을 주도할 때부터 최근의 경상수지 조정에 대한 이론을 이끌어내기까지 미국 FRB는 전통적 거시경제학을 다시 쓰려고 시도했다. 또한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 수정된 이론을 믿게끔 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다. 나 자신은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90년대 말 FRB의 행동을 목격하며 내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2008년 미국의 월가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유럽, 아시아, 브릭스 등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며 사상 초유의 글로벌 경제 동반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는 1929년에 끔찍했던 공황이
지금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뉴욕대 경제학과 루비니 교수는 일찍이 공황을 예견했는데 허용해서는 안 되는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대출의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1시간 분량의 다큐 영화 인사이드 잡을 소개합니다. 이 다큐는 2011년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작품상, 미국 감독조합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상, 전미 비평가 협회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 뉴욕 비평가 협회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 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꽤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다큐의 찰스 퍼거스 감독은 미국 정부의 자문을 역임한 정치학 박사로서 이성적 다큐멘터리를 위해 태어난 영감독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다큐에서 금융산업과 경제 전반에 정통한 기업인, 정치인, 저널리스트, 학자 등 여러 인물들을 인터뷰하며 2008년 경제사태의 주범, 배후, 공범이 누구인지를 고발합니다. 인사이드 잡, 즉 내부 범죄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계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경제 위기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화나지 않는다면 영화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라고 타임은 영화평을 합니다. 실제로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크게 충격받고 분노하며 실상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2008년 9월 투자 신탁사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신청과 최대 보험사 AIG의 몰락은 미국 경제를 뒤흔들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쇼크로 글로벌 주식시장은 그 즉시 휘청거렸습니다. 전 세계는 수십조 달러의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계속되었습니다.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과 자산은 대폭락했고 3천만 명이 해고됐으며 5천만 서민들은 극빈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규제를 벗어난 금융업계가 만들어낸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 금융계의 무분별한 팽창은 심각하고 연속적인 금융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서민들의 피해 규모가 커져갈수록 월스트리트는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서민들은 극빈층이 되어갔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어갔습니다. 중산층이 점점 더 사라지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자신의 회사를 파괴하고 세계를 위기의 구렁텅이에 처박은 사람들은 자기 재산에 흠집 하나 내지 않은 채 그 잔해를 빠져나갔습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최고 경영자 5명은 2000년에서 2007년 기간에 10억 달러 이상을 벌었습니다. 회사가 파산했을 때도 그들은 그 돈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메릴 린치의 CEO인 스탠 오닐은 2006년과 2007년 2해 동안에 9천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자기 회사를 바닥에 처박았는데도 메릴 린치의 이사회는 그가 스스로 사임하도록 허용하면서 퇴직금으로 1억 6,100만 달러를 챙겨주었습니다. 2008년 3월 AIG의 금융상품 부서는 110억 달러를 날렸습니다. 그러나 이 부서의 책임자였던 조지프 카사노는 해고되지 않고 컨설턴트로 계속 재직하며 한 달에 100만 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대의 루비니 교수에 따르면 2006년 500대 기업의 이익 가운데 40%를 금융기관들이 차지할 정도로 월스트리트의 이익은 가파르게 불어났지만 이는 사상 최대 금융 거품 덕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틴 울프는 그건 실제 이익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창조된 돈이고 이익으로 계산된 것일 뿐이다. 그것은 단순히 국가적인 수준을 넘어 세계적인 규모의 피라미드 사기였다고 비난합니다. 30년 전에는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린다면 채권자는 장래의 채무자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는다는 예상을 하게 마련이었습니다. 돈을 갚으리라 생각되는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더 이상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거 시스템에서는 주택 융자를 낸 사람이 매달 융자금을 갚으면 그 돈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갔습니다. 주택 금융을 모두 갚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므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융자를 내줄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다릅니다. 집 사는데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주택금융채권을 투자은행에 팔아 넘깁니다. 투자은행들은 주택융자와 자동차융자, 학비대출, 신용카드 대출 따위를 수천 개 묶어서 부채담보증권, 즉 CDO라고 불리는 복잡한 파생 상품을 만듭니다. 투자은행들은 이제 이 CDO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을 산 사람이 융자금을 갚을 때 그 돈은 전 세계 투자자에게 가게 됩니다. 반대로 대출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는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됩니다. 수조 달러에 이르는 주택 융자 채무와 다른 채무들을 전 세계의 투자자들에게 연결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들을 모두 연결하는 증권화의 먹이 사슬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2008년 봄부터 담보권 행사에 따른 주택 압류가 늘어나면서 이 먹이 사슬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은행들은 CDO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용평가 회사들을 고용했습니다. 신용평가 회사들은 많은 CDO의 최고 투자 등급인 AAA를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고의 평가를 받는 안정적인 증권에게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연금, 자금 등이 앞다투어 CDO에 몰렸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험 부담이 큰 융자를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은행들도 채무자의 상환 가능성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CDO를 많이 팔기만 하면 그들의 수익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000년에서 2003년 기간 동안 주택금융대출은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투자은행으로부터 돈을 받고 신용평가를 해주는 평가회사들은 CDO에 대한 자신들의 평가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위험천만한 불량 상품에 대한 모든 손실은 투자자가 떠안습니다. 전 무디스 신용평가사 이사인 제롬 폰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는 추락하기 며칠 전까지 AA의 신용 등급을 받았다. AIG 역시 구제금융을 받기 며칠 전까지 AA였다. 페니메와 프레디 맥은 정부에 인수되기 전까지 AAA 등급이었고 시티은행, 메릴린치 등등 모두가 투자 등급이었다. 베어 스턴스는 파산하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AA였다. 이 모든 기업은 구제를 받기 하루 이틀 전까지 최소한 AA나 AAA 등급을 유지했다. 포춘 편집장인 알렌 스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을 받은 사람들은 평균 집값의 99.3%까지 대출을 받았다. 이는 그 집의 돈의 가치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런 황당한 금융상품의 3분의 2 이상이 AAA 등급을 받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AAA 등급의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정작 그 금융상품이 부도날 가능성에 내개를 걸었습니다. 결국 1년 뒤 투자자들은 원금을 모두 날렸지만 모건 스탠리는 수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나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 회사들이 공범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위험천만하고 쓰레기 같은 파생 상품들의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엄청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이런 엉터리 평가에 대한 값으로 무디스의 이익은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에 4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기업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지원금을 받은 많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금융산업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금융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애널리스트 그룹, 찰스 리버 어소시에이츠, 컴퍼니 렉시컨, 법경제 컨설팅 그룹 등은 학자들의 전문성을 이용해 도움을 주는 회사들인데 이들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1980년 이래 탈규제 방침의 주요 주창자들이었으며 미국 정부의 정책을 만드는데 강력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들 경제 전문가 중에서 위기를 경고한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고 심지어 위기가 터지고 나서도
개혁에 반대했습니다.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회장인 조지 소로스는 탈규제 정책은 금융산업과 학계 모두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았다. 관계된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지지를 표했다. 경제학계는 이러한 환상을 만드는 주요 원천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마틴 펠드스타인은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이며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경제학자 중 한 명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수석경제보좌관으로 재직했던 그는 탈규제 정책을 기초한 주요 인사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는 또 1988년부터 2009년 사이에 AIG의 금융상품부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수백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2004년도에 거품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 글렌 허버드는 골드만삭스의 수석 경제학자였던 윌리엄 더들리와 함께 유명한 논문 하나를 썼습니다. 논문에서 허버드는 신용 파생 상품들과 증권화 사슬을 칭송하면서 이로 인해 자본의 분배가 향상되고 금융 안정성이 증가되고 경제의 변동성이 감소하고 불황은 점점 더 줄어들어 약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된 논문은 경제 위기를 확산시켰을 뿐이었습니다. 1998년부터 2008년 사이에 금융업계는 로비와 정치 자금으로 50억 달러 이상을 썼습니다. 위기가 벌어진 뒤 금융업계는 개혁 조처에 저항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융업계의 로비단체인 금융서비스 라운드 테이블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융 부분에 로비스트 3,000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는 의회 의원 1명에 로비스트 5명이 달라붙고도 남는 숫자가 됩니다. IMF 수석 경제학자인 라구럼 라자는 중간 계급이 점점 더 아래로 전락하게 되자 돈을 빌리기 쉽게 함으로써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이 등장했다고 언급합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제 형편없는 집에 살지 않아도 된다. 저소득층 가정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멋진 집을 가질 수 있다고 선심을 썼습니다. 정부의 장려로 미국 가정들은 주택, 자동차, 의료비, 아이들의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돈을 빌렸으며 거대한 빚의 노예가 되어갔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차 대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전쟁이다. 이 표현은 과장이 아니다. 이 전쟁터에서는 군인 대신에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 전쟁은 부채에 대한 전쟁이며 이 전쟁의 주 무기는 원자탄보다도 더 무섭고 파괴력을 가진 이자라는 것이다. 2조 달러어치의 붕괴의 저자인 찰스 모리스는 1980년부터 2007년 사이에 하위 90%의 사람들은 기반을 잃어버렸고 모든 부가 상위 1%에게로 몰렸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미국의 개인, 기업, 국가의 총 부채가 미국 총 생산의 약 380%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업 도산, 부동산 채권 시장 폭락, 증권 폭락 등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현 단계에서 유일한 대안은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의 공조뿐이다. 금융공황의 탈출구는 은행의 국유화다고 주장합니다. 영국과 유럽에서 은행 국유화가 잇따라 발표되고 미국도 9개 은행에 대한 부분 국유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경제 권력이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워싱턴, 즉 정부로 옮겨지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경제학자들도 미국의 자유주의가 종말을 맞았다. 이것은 사회주의 처방이다며 일제히 빈정거립니다. 혹자는 미래를 내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대공황에 준하는 엄청난 위기가 올 때까지 경제 위기가 순차적으로 일정 기간을 갖고 반복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경제 블록화의 선두주자인 유로존이 심하게 흔들리면 경제적 통합만으로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는 것을 대다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사람들은 새로운 무엇을 요구하게 된다. 한마디로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발적 동기부여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다. 그 새로운 무엇이 바로 기존의 경제적 통합을 뛰어넘어 정치적 통합을 통한 단일 권력을 휘두르는 단일 정부의 구상이다. 고 말합니다.
이미 유로존 몇몇 정치인들의 입에서 정치 통합이라는 말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슈레더 전 독일 총리를 비롯 곤잘레스 전 스페인 총리,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등의 입에서 유로존 위기를 극복할 묘안은 오직 단일 권력을 만드는 정치적 통합뿐이라는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바티칸에서 경제 통합을 위한 뉴 월드 오더를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이 2011년 10월 24일자 폭스 뉴스에 실렸습니다. 세계 경제 시스템의 급진적인 개혁을 위해 세계 경제를 통제할 지구촌의 정치적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바티칸이 요청한 것입니다. 작금의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세계적인 정치 통합의 길을 더욱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금융 조직에 대항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러나 확실한 일이 있습니다. 되도록 단순한 삶을 살면서 되도록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은행은 공짜 돈이라고 말하며 대출과 카드 사용을 권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더욱 올가매며 노예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폐의 진실을 말해주는 재미있는 만화 아메리칸 드림을 올립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잘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인사이드 잡은 길어서 첨부하지 못하지만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쩐의 제국, 경제 위기의 실체, 돈의 힘 등도 이 시대의 경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The American dream. There's a reason they call it a dream. Who's there? Cock-a-doodle-doo, pal.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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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have any more money! My job sucks right now, please! I'll have more money next month! You can't take my house! Is that your signature? Oh, okay, well, just help me work something out, okay? I mean, you said I'm a good credit guy, right? I mean, hey, wait! My dog is in there! No, don't take my dream! Oh, how did this happen? Hardman? Is that you? It's been a long time since the 4th grade. Is that a time machine? There's no need to concern yourself with my astounding accomplishments. Best get in. There's not much time. I gotta go down to the bank and get my life back. They took everything! Oh, bank ain't gonna help you now. Towel in the trunk. Extra set of balls. Put them on. You're gonna need them. You're gonna get my dream back? No, pal. You are. I'm here to show you how. Submitted for your approval. 1. First National Bank. What is a bank, you ask? A curious place where both space, time, and irony exist. And yet, don't. Are you gonna be doing that the whole time? Pay attention, pile. Exhibit A. Those who have come to deposit and safely store their earned monies. Exhibit B. Those who need to borrow said money for purposes unknown. Hey! That's me! Ergo, Exhibit C. The bank only has so much money in the vault to lend out to people such as you. Hey! Hey, that's the guy! He took my house! Really screwing my vibe here, pal. Space-time continuum. He can't hear you. Just let me narrate. Now, where was I? So you see, by the time he got to you, Pyle, his bank was out of money. But he gave me lots of money and charged me a lot of interest. Yes, that's the only way banks make money, by making debt loans.
Debt equals money, pile. Remember that. Debt equals money. The more loans they make, the more money they make. But if they don't have any money, then where did my money come from? You're gonna want to take a step back, pile. Whoa! No way! Yes way. And that's nothing. Hey, buddy, need some money? They didn't do that. Oh, they did exactly that, pile. Remember, banks make money by making loans, by selling debt, even to bad credit risks. Yo, have some money, dude. Just sign here. Oh my gosh! They called it free money. Yeah, that's exactly what my loan guy told me. Free money! But it ain't free. The worst part was offering money to people who don't even need it. People, pal, like you. You're right. I didn't need him. I was happy here. I didn't need it. Why's he sad? He's making all that money. Shh. He's thinking. Now wait for it. Now wait for it. Bingo. See, the bank is loaned to everyone in town, but to make more money, they have to loan even more. More? How much money do they need? More. Whoa! What's that? Behold, a black horse riding. Credit card. Wow, look. I mean, it's gonna be okay. Everything's gonna be okay. What now? Now, with power with all this money, we might as well party. Oh, this is awesome! I needed to get my head clear. When I get back, I'm gonna straighten all this out. I just hope Dream is doing okay. I'm going to get you, my pretty. Yep, he is. I'm sure he is. You put it on his tab. Little something for yourself. Wait. You know, wait a second, Harmon. I just thought of something. If I got this money from the bank, and the bank got it from the Federal Reserve dump trucks, Go on. then where does the Federal Reserve get their money? Real nice time, ladies. Real nice. Now, excuse me while I borrow these. Say, Hartman, why am I wearing a burglar bikini top? Because no one is allowed inside the Fed. Not you, not me, no American citizen, no duly elected member of our Congress, not the Supreme Court. Not the Supreme Court? Not the Supreme Court, not the Justice Department, not the CIA, DIA, FBI, ATF, ETE, NBC, not even G.O.D. How come the government isn't allowed inside its own building? Government? Pile, the Fed is a private bank owned by private stockholders. Do not let the name Federal fool you. This place is about as federal as Federal Express. A private bank? But private? Shh. Best to keep your voice down, Pile. This is Ethan, Federal Reserve. Hey, Eth, Bill here, First National. Hi there, Bill. How are you? Good, good. We're running a little low on money. No problem. How much you need? Oh, how does 20 million sound? What? Excellent. We'll ship it over first thing tomorrow. Wait, he can just call up the Fed and ask for more money and they give him whatever they want? No, Pile. The Fed don't give the banks money. The Fed loans the banks money. The banks have to pay it back with interest. Now, come on, time to go. Wait. I still don't understand. Where does the Fed get their money? I mean, if they're a private bank. You said they're a private bank, right? Okay, so who puts money into the Fed bank? This is Mel, United States Mint. Hi, ML. First National needs another 20 millis. We're already running the presses full steam here, Ethan. Gotta keep making loans. Gotta keep the money flowing. All right, you're the Fed. Whatever you guys say. 20 million more by morning.
But I don't get it. What's so wrong about the Fed printing money? Because it's unconstitutional, pal. Our treasury is supposed to create our money, but now the Fed controls the printing of America's money. Nobody gets a friggin' dollar that the Fed didn't print. So, they print the money, then they loan it to the government, then they charge the government interest, then the government taxes you to pay for it. Wake up, pal! God, I don't see what the big deal is. You know, you're right, pal. Wait a minute. Wait, I am? Yeah, I forget how effective they are at keeping you ignorant. Well, that's okay. Hey, I'm not ignorant. Do you even know what money is, pal? In the long, long ago, people bartered. They traded things they had for things they wanted. I'll trade you my raspberries for that there pot pie. I don't want your berries. Come on, pal, they're sweet berries. They're not sweet. They're old, and I don't like berries. Give me that pot pie! No. As you can see, this bartering situation created some problems. Then one day, a goldsmith walked up and said, Now, everybody thinks gold is valuable, so why doesn't everybody trade gold for things they need? a price was set for gold, and now it was very easy to conduct commerce because people could trade gold for all the things they needed. Hartman! Wow, look at all my gold! Hey, stop them! That's my gold! Damn thieves! Say there, Pyle. I've got a vault and some guards. I can keep your gold safe for you. For a small fee. Yeah, sure, that'd be awesome. You see, pal, this is how the first bank made money. There you go, Pyle. I owe you 100 gold coins. Okay, great. Come back anytime and redeem your gold when you want it. It'll be right here in my vault. Now you're holding the very first paper money, pal. Wow, this is great. It all makes sense. Oh, that's right. It was good, and everybody started using IOUs because everybody knew the IOU was as good as gold. Wow, this candy is really a good price. 1 IOU. I'm getting some more for later. Hey, wait a minute. It was just 1 IOU. 10 IOUs for chocolate? You can't just raise prices like that. Oh, the Candyman can. Oh, the Candyman can. Wait, that is just frickin' wrong. It's called inflation, pal. It makes your IOUs worth less and less until they are worth nothing. Less bang for the buck. Dollar ain't what it used to be. But I worked hard and I baked all those pot pies. Now I have to work harder to make less? That's not fair. Oh, if you think that's not fair, you're gonna love the next part. What's he doing? How do banks make money, pal? By making more loans? Oh, that's right. He's good. See, he prints more IOUs without any more gold, loans them out for interest, makes a pretty penny, and nobody is the wiser. Unless everybody wanted their gold back at the same time. No. That's my gold. Not anymore. What are you talking about? I'd like to redeem my IOUs, please. Thank you very much. Hey! I want my gold back now! Thief! Gotta love the bank run, bringing people together. See, they all found out he was stealing, made a run on the bank, and demanded their gold. But as you can see, there ain't no gold to get. Hartman! Don't worry, pal. Back in these times, vengeance will be yours. 3 things in this world you don't do. Never mess with another man's woman. Never mess with another man's ego. And most importantly, you never mess with another man's money. Else, the man will mess with you. My God! You hung him? Yes, pal. Oh, we hung him. We hung him high. And do you know why? Well, because he was a thief? Because, pal, an evil invention was born. Man discovered how to turn worthless paper into gold. Thus was invented the ultimate machine to steal real money and enslave all the nations on Earth. It's alive! Oh, now come on. You're just being dramatic. I mean, I lost my house, but... What is that? Explain. A nuclear power plant?
Produces lots of electricity and little pollution. An invention for the good of humanity. Okay, but what's this have to do with... 3, 2... Holy atomic energy! A discovery more powerful than anything man had yet conceived. It can be used for good or evil. Now, unlike Einstein, the goldsmith's discovery has been kept a closely guarded secret. It was never intended for you to see. This discovery is called fractional reserve banking. In the wrong hands, it's more powerful than the nuclear bomb in its ability to completely and utterly destroy a nation who is subjected to its perversion. No. It is time we stop this evil secret and the men behind it. You're being ridiculous. Before America is destroyed forever. Believe it, Pop. No, I just want my dog back. Damn it. That's it. I give up. Let them live in chains. No, Hardman. The tree of liberty must be refreshed from time to time with the blood of patriots and tyrants. Thomas Jefferson? Mr. President, how do I get him to understand? As we did, son, remain vigilant. Too many have hidden the truth, and the light of our liberty dims with every passing day. Quickly, take my horse. Show him. Wait, show me what? Where are we going? Stallion of Liberty! Brought on the hoary wind! Oh, where are we? Battle of Waterloo! Hold on, we gotta get through! A money machine! There it is! Hey, is that the same people? Rich banker men from Germany flying under the banner of the Red Shield. They finance both sides of the war. We must hurry! That's him, the Red Shield courier! Shoot him! No, I'm not shooting anyone. Damn it, Hyde! What? He beat everyone back with the news of the war and told England that Napoleon won. The Red Shield bankers in London pretended that England was doomed and started selling their English stocks. The English went into a selling frenzy to get rid of worthless English money. But the English won, right? Of course they won, but it was a trick by Red Shield. They waited until the stocks plummeted to pennies and then bought England back for nearly nothing. What? They did that? How? When the English leaders found out, they had no choice but to give themselves over to the Red Shield. Their money was gone and they were slaves to the Red Shield war debt. Since that time, the English have been paying their national taxes directly to the Red Shield private bankers. The people have no idea. But the bankers bragged about what they did to us, laughing at us all the way to the bank. Why, it's the best business I've ever done. If I can control a nation's wealth, I care not who makes its laws. Oh, is this what Jefferson wanted to show me? No, look. They're in America, too? The Red Shield banks are here, Pop. Seeking a way to conquer our American dream. The dream you have, Pop. The dream of free men. They tried to take over our country many times and failed because Jefferson and the Patriots vowed to stop the evil tyrants at all costs. By authority of eternal God, he would not let the bankers win here. To preserve our independence, we must not let our rulers load us with perpetual debt. We must make our choice between economy and liberty or profusion and servitude. Wow. I place economy among the first and most important of Republican virtues, and public debt is the greatest of the dangers to be feared. It is incumbent on every generation to pay its own debts as it goes. We must have a central bank to secure this country's finances! If the American people ever allow private banks to control the issue of their money, first by inflation and then by deflation, the banks and corporations that will grow up around them will deprive the people of their property until their children will wake up homeless on the very continent their fathers conquered. Jefferson, you're mad! This country will have a central bank! Who's that? America's first Secretary of Treasury. Alexander Hamilton? Not for long. Aaron Burr, Thomas Jefferson's vice president. They didn't take too kindly to our first Sec Treasury. Sweet shot, Burr.
The first attempt at a central bank only lasted 20 years and was shut down. But the bankers tried again against Old Hickory President Andrew Jackson. You are a den of vipers and thieves. I intend to rout you out, and by the eternal God, I will rout you out. After surviving an assassination attempt, Jackson finally defeated the bank in 1836. When asked what was the greatest accomplishment in his life, Old Hickory replied, I killed the bank. and those were his last words. I killed the bank. And with real money backed with real gold, our country experienced the greatest boom in any nation's history. Oh, it was beautiful, pal. But the bankers, greedy for more power and wealth, were concocting their most ambitious plan yet to once and for all take control of the finances of the United States. In 1910, a secret meeting was held at a J.P. Morgan estate on Jekyll Island off the coast of Georgia. This meeting was so secretive, so concealed from government and public knowledge that the 10 attendees used code names. I am clearly the richest man, so I should be the one to run the super-secret central bank. I own all the oil in America. I'm clearly richer than you will ever be, hula girl. I should run the super-secret central bank. You're nothing compared to me, lube job. I shall run the secret bank. Silence! Supreme Master Leader, I didn't know you were gonna be here. I'm not. Neither are you, dumbass. Oh, yeah, right. He's so smart. None of you shall run the bank. We have failed in the past because of openness. This time, the key to success is secrecy. The people must believe that they run the bank. Yes, brilliant! A sneak attack. What's the plan? We first create panic, then we show them the solution. With our man in office and well-planned timing, we will have our central bank. And so the people think it is theirs. We shall christen it Federal. The Federal Reserve. They struck on December 23rd, 1913. When most of our Congress were at home eating fruitcake, these bastards, I mean bankers, presented their treasonous act to their newly elected accomplice, Woodrow Wilson, who had fortuitously already agreed to sign it before he was even elected. Wait, the IRS? I thought we always had the IRS. No, pal. They did this to us too. The Fed now has the exclusive power to print America's money. They loan this money to our banks and our government at interest, putting immediate debt on our own money, printing more and more, so each dollar they print becomes worth less than the one before. Merry Christmas. What in the hell is that? That, pal, is how our government now must pay back these debts to the Fed. Your taxes do not go to your government. They don't? It's the greatest theft in human history. But, oh, okay, I mean, I sort of get what you're saying, but it's all so confusing and really, Hartman, I don't see how it affects me at all. If I had more money, none of this would have happened. Hartman? 1955? Wow, what are we doing here? Oh, a little bit of shopping. Here, hold this. Gallon of gas, 23 cents. Postage stamp, 3 cents. Ounce of gold, $35. Hot baby. Priceless. Best be getting back. Hey, Hartman! I need my car, man! Oh, was that Michael J? Yeah, he'll be fine. Now, pal, would you agree that you have the same exact things you had in 1955? Yeah, 1 stamp, 1 gallon of gas, 1 ounce of gold, and 1 home. Wow, we just made a lot of money. Gotta pay your taxes. Bet it's nice to have made all that money. Wait, that isn't fair. Now I actually have less money. I can't even go buy the things I just sold.
The IRS and the Fed's inflation work together, pal. They aren't just taxing gain, they are taxing their inflation. You are no richer than you were in 1955. Now, does that sound fair or American to you? Yeah, but I mean, who doesn't hate taxes? I hate the IRS anyway. Pal, the higher they make the inflation, the more your money they take. It's thievery. You're not paying taxes on any more. You are paying taxes on the same. And now, you have less. They take our property away right in front of our eyes, just like Thomas Jefferson said they would. What's that? Oh, they found us! Quick, my sword! What sword? We don't need your banking machine! I'll condemn you to die, damn it! Die! Pile! The lanky bogey on my 9! Take him at his knees! For we are opposed around the world by a monolithic and ruthless conspiracy that relies primarily on covert means for expanding its sphere of influence. What's happening? Where am I? I believe perhaps you understand now, pal, but you are afraid. JFK. Hartman, what does this have to do with my house and my dog? Oh, okay, that's enough. I want to go home now. This is the last president to stand up to the Fed. You must see. On June 4, 1963, President Kennedy signed Executive Order 11110. This executive order empowered the U.S. Treasury to issue real money without the Fed. It would have worked. Kennedy's plan to dismantle the Federal Reserve machine had begun. 6 months later, John F. Kennedy went to Dallas and never returned. No way. No way they could do that. The new president, Lyndon Johnson, threw out Kennedy's order. And since JFK, no president has dared confront the secret powers behind the Federal Reserve. They consolidate bigger and bigger banks, print more and more money, accountable to no one, decimating our nation's wealth for the benefit of a few. Why? Why do this? If they hurt us, it hurts the global bankers too. No, pal. They are protected. They are too big to fail. But I'm not. Those sons of bitches! Sons of bitches all. The day was cold. The wind sharp and strong. But we were determined. The bankers and their parasites had us vastly outnumbered, but their hubris made them weak. Not like us. Not like this band of immortals we have assembled. We have come to take back our... Hardman? Is that? my dog. Oh, Then the inevitable. The Money Kings could ignore us no longer. They sent an emissary, a cog in their machine of greed to bring about our submission. Hank Paulson. Hardman, this is blasphemy. We own the corners of the earth. It is futile to challenge us. Oh, I've seen that look before. That of a predator taking in the scent of its prey. Bold, fearless, the look of a free man. You have come far, Hardman. Farther than most. Be smart now. Join us. We will bring you money, power, everything you want. You can be one of us. If you will kneel.
We're offering you everything. What do you think this is? This is America!